몬스터 카니발은 2007년에 등장한 지역인 아리안트의 패치와 함께 등장한 컨텐츠입니다. 유저들 간의 PVP는 보통 누가 더 센지를 직접 맛부터 대결하면서 승패를 정하는데, 카니발의 경우에는 다른 유저를 때리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몬스터를 누가 더 많이 잡느냐 뭐 이런 식으로 PVP를 구현한 그런 컨텐츠죠. 물론 유저간 진짜 때리는 PVP도 빅뱅 이후에 나오긴 했지만요. 몬스터 카니발은 슈피겔만이라는 NPC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얘는 지금까지도 유명하죠. 저도 7회 배지 얻어보려고 할 때 신세 좀 쳤습니다. 빅뱅 전 슈피겔만은 특이하게도 3개의 마을에만 있었는데요. 커닝시티, 오르비스, 그리고 루디브리엄에서만 슈피겔만을 볼 수 있었고, 다른 마을에 있다면 슈피겔만이 있는 마을로 직접 찾아갔어야 됐죠. 카니발은 30레벨부터 50레벨까지 가능한 컨텐츠였기 때문에 그 레벨대의 유저들이 갈만한 곳에 딱딱 배치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카니발을 하기 위해서 몬스터 카니발 필드로 이동을 클릭해 이동하게 되면은 슈피겔만의 사무실이란 맵으로 입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카니발이라는 컨텐츠를 위한 파티원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입장할 적에 뭐 1필드, 2필드, 3필드, 4필드, 5필드, 6필드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골라 들어갈 수 있고, 각 필드는 멀티플레이의 대기실 역할을 해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들어가서 방장이 돼서 상대의 도전을 신청받거나 거절하면서 알맞은 팀이 본인들에게 도전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외부에서는 사람들이 차 있는 방 중에서 나와 알맞은 상대를 골라서 도전장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뜻이 맞으면요, 2대2, 뭐 3대3을 넘어서 6대6까지 경쟁 필드로 이동을 해서 다양한 형태로 경쟁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필드 1에서 6까지의 차이는 뭘까요? 카니발이 몬스터를 누가 더 많이 잡느냐의 그런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카니발 필드 안에 들어가게 되면 등장하는 기본 몬스터들이 있는데, 그 몬스터들이 필드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이를테면 1필드, 2필드에서는 브라운 테니와 킹 블럭 골렘이 기본 몬스터로 깔린다면, 3필드, 4필드에서는 로버토이와 장난감 목마가 기본 몬스터로, 5필드, 6필드에서는 로버토이와 롬바드가 기본 몬스터로 등장하죠. 저레벨들, 그러니까 레벨 30대 초반대 유저들은 브라운 테니가 기본 몹으로 등장하는 1, 2필드로 향하는 것이 유리한 듯 보이지만은, 레벨 30인 브라운 테니와는 달리 킹 블럭 골렘의 레벨은 45였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해당 몬스터의 처리가 버거워지기 일쑤고요. 맵이 지나치게 길쭉하기 때문에 몬스터 사이사이의 간격이 넓어서 연속적인 사냥이 힘들어요. 그런 반면 레벨 39의 장난감 목마와 레벨 41의 로버토이가 기본 몹으로 등장하는 3, 4필드는요, 40레벨 때 중간급 레벨 플레이어가 적당하게 플레이하기가 제일 알맞은 데다가 상대와 철저히 분리된 공간과 더불어서 좁은 사냥 공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몬스터의 몰이 사냥이 손쉬운 것이 특징입니다. 30레벨부터 이용 가능한 컨텐츠지만 정작 30레벨 초반대가 제일 불리한 컨텐츠겠네요. 뭐 저레벨 때 즐기려면은 고레벨 유저를 좀 끼우고 입장해라, 뭐 이런 의미가 담기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 6필드는 기본 몬스터로 뭐 로버토이와 보스급 몬스터인 롬바드 같은 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롬바드를 빠르게 처리 가능한 초고렙들이 가도 좋고요. 5, 6필드는 1, 2, 3, 4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여러 구역들로 나뉘어 있는 것과 동시에 최대 6대6 매치가 가능한 그런 유니크한 필드이기 때문에 떼거지로 몬스터를 잡아내는 방식으로 플레이해도 적당할 것 같네요. 일단 입장하게 되면 10분의 제한 시간이 주어지고요. 플레이어는 눈앞에 보이는 몬스터를 무제한으로 처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이 물약을 못 먹어요. 물론 밖에서 도핑 빨고 들어가는 건 가능하긴 한데 회복을 못한다는 얘기죠. 뭐야, 회복을 못하면 몬스터를 어떻게 잡으라는 건데, 이게 딱 게임 시작하고 들어가서 앞에 있는 몬스터들을 좀 잡게 되면요, 일정 확률로 물약들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물약들을 획득하게 되면은 획득과 동시에 아이템의 효과가 적용되게 됩니다. 뭐 일반적인 물약의 형태를 하고 있는 이런 아이템들을 먹으면 나에게 그 아이템의 효과가 즉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좀 덩치가 커 보이는 뭐 고용량 모델처럼 보이는 이 아이템들을 먹게 되면은 내 모든 파티원들에게 이 효과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빛나는 구슬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몬스터 처치와는 별개로 추가로 CP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슬들이고요.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소용돌이 구슬은 상대팀에 스턴을 주는 기절의 구슬입니다. 이거 막 먹으면 상대한테 욕 먹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먹을 때도 좀 전략적으로 먹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긴 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스펙이 딸리거나 뭐 모종의 이유로 몬스터를 손쉽게 잡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이러면은 이제 몬스터로부터 물약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체력 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체력이 깎여서 죽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겠죠. 물론 죽으면 체력이 대충 한 30-40% 찬 채로 부활하기 때문에 게임이 끝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반면에 내가 손쉽게 잡을 수 있는 몬스터들이 많아진다면 몬스터를 잡고 물약을 바닥에 흩뿌려 놓을 수 있을 것이고요. 회복약을 무한으로 즐기면서 선순환이 반복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잡기 쉬운 몬스터로 내 전장을 도배를 해야 된단 말인 건데, 기본 몬스터 외에도 내가 원하는 몬스터를 배치할 수가 있는 거냐?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원하는 몬스터를 상대한테 배치하는 게 가능합니다. 내가 내 전장에 소환되어 있는 몬스터를 잡게 되면은 몬스터에 따라 서로 다른 카니발 포인트 CP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CP를 소모해서 상대편 진영에 몬스터를 소환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 소환되는 몬스터는 상대를 공격하는 내 편 몬스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 천국 젓가락 뭐 이런 거죠. 서로 합의하에 원하는 몬스터를 서로에게 제대로 넣어주면은 뭐 하하호호 하면서 게임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마음 먹고 상대를 조져야겠다 이러면 이제 쓰레기 몬스터 넣어주고 아주 그냥 개판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상대한테 줄 수 있는 거는요, 몬스터뿐만이 아니에요. 디버프도 상대 캐릭터한테 내지는 상대 몬스터한테 버프를 줄 수도 있습니다. 상대 파티원들에게 뭐 슬로우를 걸거나 암흑을 걸거나 심지어는 뭐 기절 같은 디버프를 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 진영에 소환되는 4편의 몬스터들을 상대로 파워업, 매직업, 회피업, 스피드업 이런 것들의 다양한 버프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뮨도 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물리 이뮨, 마법 이뮨에 걸리면은 그냥 그대로 게임 끝이냐? 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이렇게 몬스터의 버프가 걸릴 때 내 쪽 필드에는 상대팀의 색깔의 보석이 달린 기둥이 솟아오르는데, 적용된 버프들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 기둥들을 찾아서 상자 부수듯 부숴줘야 되거든요. 아, 물론 기둥에 어떤 버프에 대한 기둥이라고는 적혀있지 않으니까 디버프가 걸린 타이밍에 어떤 기둥이 올라오는 건지 외워두지 않으면 뭐 삭제되길 원하는 버프가 사라질 때까지 기둥들을 부셔야 되니까 버프가 걸릴 때 어떤 기둥이 생기는지 외워둬야 되겠죠. 근데 뭐 이런 상대한테 뭘 주는 시스템이 지옥 젓가락이 될 수도 아니면 천국 젓가락이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버프도 뭐 상대한테 도움이 되는 버프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대가 발이 느린 전사들이라면 몬스터를 잡기 쉽게 하기 위해 몬스터한테 스피드업을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스피드업이랑 명중업은 항상 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게 명중업이라는 게 몬스터의 명중률 자체를 높여가지고 유저가 쳐맞을 때 미스가 안 뜨게 하는 그런 버프지, 내 명중률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뭐 회피업을 건다? 오히려 몬스터의 회피율이 증가해서 진짜 몬스터 때릴 때 미스가 나버려요. 각 버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10분간 플레이를 해서요, 몬스터를 얻어서 잡은 포인트 CP가 더 높은 팀이 이기게 되는데, 그냥 10분 동안 몬스터를 잡고 경험치를 얻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쏠쏠하게 경험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끝날 때 우리 팀의 CP가 몇이었냐에 따라서, 그리고 승패에 따라서 끝나고 퇴장할 때 추가로 얻는 경험치가 좀 달라지게 된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데요. 또 여기서 무슨 뭐 자료 찾다 보면은 DC 같은 곳에서 카니발 S랭크 운운하면서 또 개질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프리메이플에서는 또 S랭크를 커스텀으로 넣어뒀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A랭크까지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0분을 플레이해도 점수가 같아가지고 승패가 결정되지 않게 되면은 연장전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2분을 추가로 경쟁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점수 우위를 가져가면 이제 그제서야 승리하게 되는 거고, 연장전에서도 점수가 같으면 최종적으로 비기게 되는 거죠. 근데 비기면 양 팀이 그냥 진 것과 같은 수준의 경험치를 받고 나가기 때문에 상대를 무슨 수를 쓰더라도 끌어내려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이길 사람은 이기고 질 사람은 지는 게 낫긴 합니다.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기게 되면은 경험치를 조금이라도 더 주기 때문에 한 번씩 승을 번갈아가며 주고받는 작파라는 개념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보통 매평들이 그렇듯이 마지막에 상대가 이길 타이밍인데 꾸역꾸역 지들 이기겠다고 디버프 난사한 다음에 파티 깽판 치고 도망가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아마 초딩 때 이 카니발 하면서 인류에 대한 증오를 키워오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카니발의 장점은요, 물약 소모 없이 경험치를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뭐 이것 외에도 카니발을 플레이하다 보면은 가끔씩 메이플 코인이라는 아이템이 드롭되거든요. 이 메이플 코인을 모아서 슈피겔만에게 가지고 가면은 각 직업별 무기로 교환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카니발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뭐 45제, 뭐 50제 이런 무기들은 전부 직접 만들거나 뭐 몬스터를 잡아서 얻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슈피겔만 이후에는 50제 이하 장비들의 가격이 좀 싸지기도 했습니다. 또 메이플 코인 50개를 모아가게 되면은 올스탯 1을 가진 슈피겔만의 목걸이로 교환해주기도 하는데요. 이 아이템도 상급과 하급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스탯이 2가 나올 때까지 목걸이를 교환하거나, 목걸이 자체가 교환 가능 상품이기 때문에 나와는 관련 없는 스탯이 나오면 내다 팔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 슈피겔만의 목걸이의 백미는 슈피겔만의 구슬, 이 성공률 60%의 체력과 MP를 30씩 올려주는 아이템인데,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체력이 딸려서 쉽게 죽는 뭐 궁수, 도적, 해적, 법사, 뭐 전사 빼고 다네, 뭐 이런 직업군들한테 체력 30에서 최대 90? 이거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슈피겔만의 목걸이를 완작하게 되면요, 혼테일의 목걸이 뭐 내지는 호루스의 눈을 착용하기 전까지는 꽤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의 유용성 덕에 드랍되는 메이플 코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고레벨 유저가 대신 몬스터를 잡아주는 소위 코인절을 해주는 유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저는 뭐 슈피겔만의 펜던트고 자시고 뭐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모이는 대로 무기로 바꿔가지고 상점에 팔아먹었는데, 경험상 단검을 상점에 파는 게 제일 비싼 것 같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개파트만 상점에 내다 팔았거든요. 다른 분들은 메이플 코인 모아가지고 어디다 쓰셨는지도 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2007년 4월 24일 단 하루 동안에 이 몬스터 카니발 아리안트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등장했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패치 하나에 등장한 컨텐츠가 몇 개냐 도대체. 4주년 이벤트, 아리안트, 몬스터 카니발, 매크로 방지용 몬스터,
그리고 코크타운 뭐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등장했습니다. 조금씩 침체기를 맞고 있던 당시 메이플스토리 팀의 총원이 고작 몇십 명 규모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런 팀이 생사를 걸고 진심을 다하면 이 정도 볼륨의 패치를 한 번에 낼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확실히 좀 게임 쪽은 헝그리 정신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카니발2 얘기는 안 할 거냐? 카니발2가 뭐 2007년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나오자마자 망해버린 컨텐츠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